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했던 키워드 뽑아서 내일장 수익 나는 종목까지 빌드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빌드업,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희망주들 오늘 두 개나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살펴보면 잉글, 우드랩이랑 클래시스, 정말 나란히 수익률 정말 잘 갔죠? 네, 뭐 인그루드랩은 제가 이제 내일장 빌드업 코너에서 1차 목표가 이제 첫 번째로 도달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올리브땡 그 상품권을 이제 이벤트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또 급등을 하고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목표가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 15,800원 한 이제 기준 한 15%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이 종목은 그냥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수익 중인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또 너무 쌓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인그루드랩의 2차 목표가에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목표가 달성한 종목 말씀을 드리면 이 클래시스입니다.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방송 중에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실적주들이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이제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물론 뭐 반도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이 업종들도 좋겠지만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나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스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워낙 지금 장대 항공이 강하게 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살 게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2차 목표가 지켜보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52,000원. 대신에 또 수익을 지키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4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잉글우드랩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클래시스는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빌드업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재료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저희가 한번 이번 시장 재료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리뷰해 주셨던 클래시스 정말 크게 보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어닝 시즌 오면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되게 좋아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4월 초부터 뭐 공개 방송이나 많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런 TV에서 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4월 달 우선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은 지정학적 이슈도 있었고 뭐 고환율, 고유가도 있었고 고물가 뭐 아니면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부터 사실 주가가 이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돼야지 올라가는 시장인데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약간은 좀 높아진 상황에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정도의 실적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밤에 이제 ARM, 암홀딩스의 이런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 조정폭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이번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재료들 중에서 몇 가지의 이야기들 먼저 짚어주셨고요. 이 중에서 오늘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들 뽑아서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수식부터 공개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재료, 뭘로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미중 갈등 뽑아주셨네요. 지난달부터 이 미중 갈등 5월 달에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까요? 저는 당분간 미국 대선이 있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또 인텔과 이 퀄컴, 특히나 이제 화웨이 쪽 관련해서 뭐 수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 취소하겠다, 뭐 미국 정부의 약간의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최근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혜 업종 내에서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워낙 좀 약간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도 은근히 그 안에 많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바닥 구간에 있으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업종들이 올라가는데 오늘도 일부 업종들이 사실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전방 산업이나 이런 업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수혜까지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료 미중 갈등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재료도 바로 만나볼게요. 아, 철강. 사실 미중 갈등의 네. 수혜주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철강주 쪽으로 뽑아주신 건가요? 아니요, 뭐 철강은 오늘은 아니고 이게 철강이 또 다시 한번 시발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패널 쪽 관련된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해운, 그 다음에 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뭐 바이오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뭐 신스틸이나 이런 한국철강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의 테마성이 좀 짙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너무 급등했었을 때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이 순환매의 흐름에서 다음 주인공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제가 정한 업종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기대감을 키우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재료까지 만나봤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재료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은 실적. 예,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실리콘투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가 뭐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약간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애초에 이제 출발 자체는 클래시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실리콘2가 장중에 또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또 시세를 견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이미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추후에 이런 기대감으로 당분간 상승의 지속성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그 기대감으로 밑에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조금 예상치보다 못하다 그러면 차익 실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면 이 부분은 약간은 조금은 매도의 관점, 일부 좀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같이 좀 염두를 헤드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워낙 작년에 업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별 그 기업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올해부터 슬슬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실적은 이미 당장 좋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이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좀 올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었던 이 세 가지 키워드 뽑아주시면서 이미 거의 다 좀 힌트를 네. 던져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뽑아주셨을까요? 종목명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이고요. 뭐 제가 이제 요즘에 뭐 미중 갈등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뭐 CDMO 관련된 기업들, 뭐 바이넥스나 ST팜이나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고, 뭐 철강 쪽, 알루미늄 쪽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슈팅이 나왔을 때 따라서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고 조용할 때 사서 다시 한번 갈등 받았을 때, 갈등이 아니라 갈등 때문에 주목받았을 때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이제 발틱 벌크선 운임 지수 자체가 4월 달 들어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4월 달입니다. 이 4월 달부터 슬슬 이 BDI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결국에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런 해운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벌크선 쪽 관련해 가지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해운사한테 조금은 유리한 환경에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상당 부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뭐 철강석이나 이런 수요들, 이 원자재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BDI 가격, 이거 운임료도 자체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혜 업종 중에서는 조선뿐만 아니라 이 해운 쪽에 대한 미국의 규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요거에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뭐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페노션의 경영진들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 한번 HMM의 인수 관련해서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 지주사인 하림그룹 자체가 이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 그 담보대출을 받았죠.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들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주가를 지키기 위한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페노션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라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시초가 매수고요. 자,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한 5,0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4,200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 통해서 가격 라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니저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네. 방송 오늘도 하실까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장은 또 끝났네요. 제가 맨날 헷갈리고 있는 4시 20분부터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는 VT, 실리콘2, 클래시스, 비올 이런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남은 5월 달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바로 미중 갈등과 관련된 수혜 업종들 그 안에서 순환매 흐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4시 20분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김태윤 매니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